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예요. 제목부터가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다라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반가움? 충격? 분노? 아니면 혼란스러움?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마음이 소리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이 사연은 너무 길고 충격적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한 번에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리 편하게 앉으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파트 1 결혼식장에서의 재회. 안녕하세요, 사연타임 진행자님. 저는 올해 48세 수미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라도 나누고 싶어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라면 5분만 덜하고 뒤척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죠. 저의 하나뿐인 딸 지원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지난 10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지원이 아빠가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저의 남편 윤재혁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지원이는 고등학생이었죠.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강변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요. 그 후로 저는 간호사로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지원이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지원이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태호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드레스 피팅, 웨딩 촬영, 청첩장 준비.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특히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몰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을 맞이하고 세팅을 확인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계속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잠시 숨을 돌리려고 복도 끝 테라스로 나갔어요. 5월의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결혼식 스태프겠거니 생각하며 돌아봤는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제 남편 윤재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 순간 환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꼭 감았다 다시 떴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어요. 수미야, 그의 목소리는 기억 속에 그대로였지만 외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명품 정장, 그리고 손목에는 제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 어떻게 윤재혁? 유령이야.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유령 아니야. 정말 나야, 수미야. 10년 만이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딸의 결혼식 날 10년 전에 장례식까지 치렀던 남편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왜 연락하지 않았지? 지난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설명할 게 많아. 하지만 지금은 지원이의 결혼식이니까. 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윤테크 그룹 회장 윤재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밤 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 순간 멀리서 결혼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재혁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그 충격 속에서도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식장으로 돌아가 웃는 얼굴로 내 딸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방금 본 사람이 재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본 건지.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지원이와 태호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고요.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그 명함만 계속 바라보았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만약 진짜라면 왜? 그리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 소리님은 정말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러 갔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파트 2 호텔 라운지에서의 대화.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어요. 저녁 9시 결혼식을 마친 하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몇몇 손님들만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라운지 구석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어요. 양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마주 앉은 죽은 남편. 정말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설명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10년 전. 나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은 이랬어요. 10년 전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은 산더미였대요.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가족에게 짐만 될 것 같아서 한강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리고 의식을 잃었지.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하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뇌 손상으로 의식은 몇 달 후에야 돌아왔다고 해요. 그것도 기억이 많이 사라진 상태로. 처음엔 내가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았어.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의식이 점차 돌아오고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됐지만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게 됐어. 내가 사망 판정을 받았고 유족인 당신이 보험금도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어. 보험금. 그 말에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재혁의 사망 후 저는 3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지원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돌아가면 당신과 지원이가 다시 고생할 것 같았어. 보험금도 다시 돌려줘야 할 테고. 그래서 새 삶을 선택했어.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재혁은 중국으로 건너갔대요. 신분증도 없이 돈도 없이.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IT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자신이 개발하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게 인정을 받았대요. 운이 좋았어. 내 아이디어를 알아봐 준 사람이 있었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지. 2년 만에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었고 지금은 윤테크그룹이라는 IT 기업의 회장이 됐어. 네, 여러분. 노숙자 신세였던 사람이 10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나요? 반면에 저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지원이를 키웠죠.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한 달에 2번은 꼭 병원에서 쓰러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왜 지금?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1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왜 하필 지금? 동우한테 연락이 왔어. 지원이 결혼한다고. 딸의 결혼식, 비록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동우는 재혁의 오랜 친구였어요. 지원이의 결혼식에도 왔었죠. 그가 재혁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 결혼식장에서도 직접 나서지 못했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그런데 테라스에서 당신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 재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지원이는 알아? 아니 아직. 당신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해야 하는지. 지원이에게는 지금은 말하지 말자. 신혼여행 다녀와서 적절한 때 이야기할게. 그래. 내 결정을 따를게. 수미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재혁이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내일 지원이와 태호가 떠나기 전에 호텔 로비에 올 거지? 응. 나도 거기 있을게. 멀리서라도 지원이를 보내고 싶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저였다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낸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파트 3 예상치 못한 진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혁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재혁이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재혁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보험금. 3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왜 그렇게 쉽게 지급됐을까요? 갑자기 기억 속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망 직전 재혁이 새로운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일,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행동했던 모습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호 씨,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혹시 재혁이랑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네. 재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우의 반응은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어요. 그는 재혁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죠. 의심이 커져갔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조사를 더 했어요. 인터넷으로 윤테크 그룹을 검색했죠. 하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인가요? 아니면 닮은 사기꾼일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믿었는데 그마저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에 내려갔어요. 지원이와 태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죠. 엄마,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지원이와 태호를 배웅하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죠.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지원이와 태호도 공항으로 떠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정말 누구야? 제 질문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나 재혁이잖아. 윤테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동우는 당신에게서 연락받은 적이 없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역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나 봐.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죠.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지?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한 환자. 심한 화상으로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았던 그 환자가 제역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진호? 그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역시 기억해냈구나. 맞아, 나야. 15년 전 당신이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났던.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그는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15년 전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만난 환자였어요. 그는 심한 화상으로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았고 우연히 제역과 비슷한 얼굴이 되었던 거죠.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 진호는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다고 해요. 제역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바로 나타날 수는 없었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고. 당신과 지원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내 회사는 정말 있어. 이름만 다를 뿐이야.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할 수 있어.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미쳤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지 마. 생각해봐.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지원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가 사기꾼이었다는 스캔들에 휘말린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바로 호텔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심하게 떨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지원이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요?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미 씨, 나예요. 동우입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걱정됐어요. 동우였어요. 어제 늦은 밤에 전화했던. 저는 문을 열고 동우를 맞이했어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지원이가 걱정 마세요. 제가 지원이에게 상황을 설명할게요. 그 사기꾼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동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동우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줬죠. 경찰은 진호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지원이가 신혼여행지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떤 남자가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아빠라고 해요. 미쳤나 봐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진호가 지원이에게까지 접근한 거예요.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원아, 절대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급히 지원이와 태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호텔방을 바꾸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현지 경찰에도 상황을 알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경찰은 진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고 저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냈어요. 지원이와 태호는 예정보다 일찍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저희는 임시로 태호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봤어.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진호였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그들은 그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제게 그와 만남을 약속하고 미끼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거절했지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결국 동의했죠. 다음 날 저는 지정된 카페에서 진호를 기다렸어요. 경찰은 주변에 잠복해 있었고 저는 몰래 녹음 장치를 몸에 지니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이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죠. 수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가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도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병원에서 내 화상을 치료해 줄 때 당신의 따뜻함에 빠져버렸어. 그 후로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 진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15년 전 화상사고 이후 심한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병적인 집착이 시작됐다고 해요. 당신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고 병이야.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진호를 체포했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만 알아줘. 그렇게 악몽 같은 상황은 끝이 났어요. 진호는 스토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가족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10년 전 남편 재혁의 사망에 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거예요. 재혁의 사망 당시 정황을 다시 조사한 결과 그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진호의 말처럼 재혁은 정말 비즈니스 실패와 빚더미에 시달리다 한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호가 거짓말했던 부분은 재혁이 살아났다는 부분이었죠. 경찰 기록에 따르면 재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재혁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를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죠. 지원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우리가 더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지원이와 태호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동우와 조금씩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요. 동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켜주고 의지가 되어줬거든요. 그리고 가끔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진호가 아니라 정말 재혁이 살아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끔찍한 순간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빛은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소리님이 보내주신 정말 충격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